이번 시즌을 앞두고 아마추어 야구계에서 가장 관심을 끈 포지션은 외야수였다. 그 어느 해보다 뛰어난 외야수 자원이 다수 등장했기 때문이다. 외야수 황금어장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다. 1학년 시절 황금사자기 MVP를 받은 안지원, 2학년 때 하나이글스배 올스타전에서 MVP에 선정된 오시후, 그리고 1학년 말부터 빠른 발과 우수한 체격 조건으로 주목받은 김한올 등 유독 돋보이는 선수들이 많았다. 하지만 고교야구가 명문고야 구열전으로 개막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외야수들의 활약은 솔직히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았던 탓이 크다. 2학년까지만 해도 외야 최고의 유망주로 평가받았던 오시후, 덕수고는 현재 심각한 타격 슬럼프에 빠진 상황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타율이 1할대를 맴돌았다. 그나마 주말 리그 후반기에 17타수 7안타, 0.41를 기록하며 다소 반등했지만 홈런은 단 하나도 치지 못하고 있다. 수비보다는 공격력이 부각됐던 선수였기에 이 같은 타격 침체는 지명 순번에 큰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안지원, 부상고 역시 비슷하다. 이번 시즌 타율 0.310을 기록 중이지만 주말 리그나 신세계이마트배 모두에서 뚜렷한 인상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안지원의 최대 장점은 구장을 훌쩍 넘기는 장타력과 뛰어난 운동 능력이다. 하지만 1학년 때 0.385, 2학년 때는 무려 0.421의 5홈런을 기록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던 과거에 비하면 올 시즌 타격감은 확실히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평가는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김한올, 휘문고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60타수 14안타, 2루타 1개, 3루타 1개의 13개의 삼진으로 타율이 0.233에 머물고 있다. 전반적으로 타격 컨디션이 좋지 않다. 김한올은 세 선수 중 발이 가장 빠르고 신체 조건도 뛰어나며 어깨도 강한 편이다. 1학년 때부터 유망 외야수로 큰 주목을 받아왔지만 올 시즌 성적은 다소 아쉬움을 남긴다. 한 구단 스카우트는 기 선수의 잠재력은 상당하다. 신체 조건과 어깨, 발 모두 인상적이다. 다만 타이밍이 조금 어긋난 것 같다. 약간의 조정만 해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김한올의 성장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평가했다. 그런 가운데 오재원, 유신고의 활약은 긍정적이다. 0.419의 높은 타율로 팀을 황금사자기 준우승으로 이끌었고 대회에서 21타수 11안타를 기록했다. 올해도 청소년 대표팀의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며 명문고야 구열전에서는 뛰어난 수비력을 선보였다. 프로 무대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중견수 자질과 빠른 발, 정교한 타격 능력을 고루 갖췄다. 다만 송구 부분에서는 약점이 지적된다. 최근 프로야구에서는 김성윤, 김지찬처럼 체구는 작아도 탄탄한 외야수들이 활약하고 있어 오재원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진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지명 순번에서 가장 앞설 확률이 높다. 새롭게 주목받는 신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김주호, 이용희, 김민규, 고준희 등이 대표적인 예다. 김민규는 김한올보다 더 빠른 발과 강력한 어깨를 지닌 외야수다. 그런 그가 올 시즌 0.438의 높은 타율과 함께 9개의 도루를 기록 중이다. 툴이 뛰어난 외야수로 중견수도 소화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팀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타격만 놓고 본다면 김주호, 마산용마고를 주목할 수 있다. 그는 명문고야 구열전에서 이미 인상적인 타격으로 눈길을 끌었고 그 여세를 몰아 하나이글스배 올스타전에 발탁됐다. 올 시즌 타율은 0.441이며 홈런도 5개나 터뜨렸다. 타격 능력은 확실히 뛰어나다. 다만 수비력이 다소 아쉬워 코너 외야수로 분류된다. 이용희, 공주고 또한 명문고야 구열전의 첫 출전에 주목을 받은 선수다. 당시 전주고와의 경기에서 무려 4안타를 기록하며
스카우트들의 이목을 끌었고 이후 한화이글스의 올스타전에도 출전했다. 좌투좌타의 정교한 타격이 강점인 선수다. 고준휘, 전주고는 경기고에서 전주고로 전학 온 외야수로 현재까지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며 타율 0.368을 기록 중이다. 역시 외야수 지명 대상자로 꼽히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외야 자원이 존재하지만 신인 드래프트에서 고교 외야수가 10명 이상 지명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외야수는 대졸 선수들과도 경쟁해야 하며 내야에서 외야로 포지션을 바꾸는 선수도 많기 때문이다. 최대어로 꼽혔던 선수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각 구단의 독자적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다. 현재의 부진 속에서도 잠재력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부상한 선수들의 역량을 더 높이 평가할지 결정이 요구된다. 팀 구성상 외야 자원을 눈여겨볼 만한 구단으로는 단연 기아와 한화를 꼽을 수 있다. 기아는 나성범과 최원준의 향후 이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우성의 기량은 기대 이하이고 김호령이 시즌 내내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란 보장은 없다. 이창진 역시 냉정히 보면 주전급 자원은 아니다. 1라운드와 4라운드 지명권이 없는 기아로서는 독자적인 관점에서 과감히 선택을 해야 한다. 2라운드 10번이면 유망한 투수 대신 상위급 외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다. 이번 시즌 성적, 선수 본연의 툴, 포지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할 시점이다. 한화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타격에 아쉬움이 있는 플로리어를 주전 중견수로 기용하고 있는 만큼 수비에 능하고 발빠른 외야수가 절실하다. 지난해 엄상백을 영입하며 장진혁의 보상 선수가 빠진 영향도 고려할 요소다. 좌익수 자리를 문현빈이 차지한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한 타격을 보여주는 중견수 타입이라면 더할 나위 없다. 3라운드 33번에서도 알짜 자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해외 진출 선수들의 최종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오재원이 선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1라운드 확정이라고 할 만큼 독보적인 존재는 없는 게 현실이다. 한 구단 스카우트는 외야수들의 전체적인 활약이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선수의 장래성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전략으로 어떤 강점을 지닌 선수를 선택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다. 2026 KBO 신인 드래프트 참가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해외 아마추어 및 프로 출신 선수, 고교 대학 중퇴 선수 등을 대상으로 2026 KBO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을 받는다. 대한민국 국적자 중 과거 고교나 대학 졸업 연도에 이미 드래프트 대상이 된 선수는 신청할 수 없다.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선수는 이번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 내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 한국 프로구단 소속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자격이 있다. 단, KBO 규약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외국 구단과의 계약이 2024년 1월 31일 이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한국 프로야구 등록 이력이 없는 해외 학교 출신 해외 아마 또는 프로 선수도 신청할 수 있다. 단, 해외 학교 야구부에 소속됐다가 중퇴한 경우에는 고교 또는 대학 졸업 예정 연도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졸업 예정 전 군에 입대한 경우 졸업 예정 연도 기준 2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다. 고교나 대학에 등록된 뒤 중퇴한 선수 또한 졸업 예정 연도 이후 신청 가능하며 위와 동일하게 군입대 시 2년 후 신청할 수 있다. 고교 야구부를 탈퇴하고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에도 졸업 예정 연도 이후면 드래프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고교 이상 대한야 구소프트 보렵회 등록 이력이 없는 선수 중 KBO가 인정하는 독립리그, 한국, 미국, 일본, 에서 최근 1년간 한 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도 참가할 수 있다. 해당 선수는 고교 또는 대학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의 하나며 반드시 독립리그에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단,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자격으로 과거 KBO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한 적이 있다면 이번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선수는 KBO 신인 지명 대상 선수 등록 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절차에 따라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원본 서류는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KBO는 서류 심사를 거쳐 결격 사유가 없는 선수들에 한해 트라이아웃을 진행할 예정이다. 트라이아웃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며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추후 참가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된다.